이 문제는 둔각삼각형의 외심이 둔각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 위에 세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둔각삼각형을 말이죠. 둔각삼각형은 다각형을 그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다각형 그리는 도구를 선택을 해서 원 위에 한 점을 찍고요. 또 다른 한 점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꼭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처음 꼭지점을 찍으면 삼각형이 그려지죠. 이 삼각형은 그냥 눈으로 보아도 둔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지점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점점 직각삼각형에 가까이 왔어요. 거의 직각삼각형 같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예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둔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면 원은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은 삼각형의 외심이 되죠.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제 이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둔각삼각형의 외심이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경험적인 접근 말고 논리적으로 둔각삼각형의 외심이 둔각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둔각삼각형에서 둔각삼각형에 인접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는 겁니다. 변의 중점을 찾고요. 이 중점을 지나는 변의 수선을 그리면 이 직선은 둔각삼각형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죠. 그리고 이 직선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하나를 그려보지요. 이런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한번.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 둔각삼각형의 외심이 삼각형의 안쪽에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귀리법에 따라서 결론을 부정해 보는 것이지요. 삼각형의 안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안쪽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둔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중점을 찾습니다. 우리가 둔각삼각형이 안쪽에 외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가장 긴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은 반드시 직각삼각형의 변을 지나야 됩니다. 이런 식의 직선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직선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눈으로 딱 봐도 가장 긴 변과 수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긴 변 쪽에서 만나는 꼭지점에서의 외곽은 항상 90도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돼야만
가장 긴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이 되는데 말이죠. 모순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둔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둔각삼각형의 안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장 긴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을 그리게 되면 아까 그렸던 변의 수직 이등분 선과 이번에 그렸던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은 둔각삼각형의 바깥쪽에서 만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둔각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한 결론을 부정하는 비례법을 잘 정리를 하고 둔각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이 새로 그린 직각삼각형의 꼭지점과 만나는 경우 원래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결합하게 되면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둔각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예각삼각형의 안쪽에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있겠지요.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안쪽에 존재한다는 것은 직접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